지역 방송국에서 라디오 리포터로, 남편이 저랑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친구였어요. 발성이 좋지 않더라도 좋아 보이게끔 하는 팁을 일을 하다가 갑자기 막 업무용 메신저가 막 날라와요. 게으른 스푼. 안녕하세요, 게으른 스프입니다. 지난번에 Q&A 준비 영상을 올리고 나서 이제 답변을 드리는 영상을 이제서야 들고 왔습니다. 네. 맨날 이렇게 늦어서 죄송해요. 구독자 이름 이벤트 있었죠. 구독해주신 여러분들을 부르는 애칭은 스튜로 결정이 났습니다. 저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도 인스타 댓글을 통해서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달아주셨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질문들은 제가 타임라인에 걸어둘 예정이어서 조금 더 보시기 편하게 해둘 테니까 아래 부분도 함께 참고해주세요. 게으른 스푼. 먼저 기본적인 저의 정보들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묶어놓은 파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이는 저는 1990년도에 태어났고요. 이제 올해로 한국 나이로는 33살이고 만으로는 31살입니다. 혈액형은 O형이고요. MBTI는 ISFJ입니다. 제 주변 분들은 제가 I라고 하면 조금 놀라시는데 E 같은 성격으로 보여지지만 실은 누구보다 내향적인 I가 맞고요.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즐기는 그런 타입입니다. 퍼스널 컬러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여름 쿨이 맞는 것 같아요. 거의 한 10년 전에 지금처럼 이제 퍼스널 컬러가 대중화되기 전에 받았었던 그런 진단이었는데 그때 전문가분이 제 얼굴을 잠깐 보더니 이제 여기는 딱 봐도 여름 쿨이라고 막 하면서 이제 그때 상담을 간단하게 받았었거든요. 라이트인지 딥인지 뮤트인지 뭔가 이렇게 세분화된 상담까지는 당시에는 제가 받지를 못했지만 아무튼 저는 여름 쿨로 알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가족 분위기는 어떤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셨는데 저희는 다른 가족분들보다 조금 더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가족은 맞는 것 같아요. 서로한테 이제 사랑해, 그러니까 전화 끊기 전에도 사랑해요, 사랑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가족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게으른 스푼. 그리고 유튜브에 대한 질문들을 모아서 답변 드려볼게요. 채널명이 게으른 수프인 이유가 궁금하다라는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 일단 수프가 저의 별명입니다. 친구들이 저를 숲 이렇게 많이 부르고요. 그 앞에 이제 게으른이라는 걸 붙인 이유는 실은 제가 본업이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곳에 있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영상을 꾸준하게 과연 많이 올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걱정이 실은 가장 앞서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게으른데 영상을 잘 올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아예 그냥 채널명에다가 게으르다는 걸 넣자. 미래의 나에게 면죄부를 좀 주자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게으른 수프라고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짓고 보니까 이게 제가 닉값을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착한 스튜님들이 기다려주시고 또 응원해주셔서 지금까지 어떻게든 이렇게 유튜브를 운영을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 시작 계기는요, 원래부터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데에 흥미가 있기는 있었어요. 이제 여행을 가면은 이제 사진도 많이 찍지만 그거를 영상으로도 찍어놔서 이제 짧게 편집을 해서 간직을 하는 편이었고 그리고 친한 친구한테도 뭐 생일 축하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선물을 해준다던가 그런 편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한창 유튜브에 엄청 빠져 살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나도 유튜브를 찍어보고 싶다. 그리고 또 이게 잘 되면 네이버 블로그처럼 수익도 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석이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정말 어느 날 우연히 그런 마음이 유난히 강했던 날 채널명을 정하고 채널을 팠었던 기억이 나요. 촬영 장비와 편집 프로그램도 문의를 주셨는데 저는 디지털 카메라 지금 이제 찍고 있는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파나소닉의 루믹스 LX10 모델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이제 브이로그나 일상을 촬영할 때에는 아이폰 12 그냥 핸드폰으로 찍는 편입니다.
그리고 편집 프로그램은 프리미어 프로를 쓰고 있어요. 편집은 원래 할 줄 알았는지 당연히 몰랐죠. 당연히 프리미어 프로를 처음 접했을 때가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였고요. 그때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기본적인 뭐 컷 편집이라던가 그런 기능들을 혼자 익혔었던 기억이 나요. 하나 추천해드리면은 비디오 클래스라는 그런 채널에 하주원님이 진짜 쫀득쫀득하게 그리고 되게 재밌고 쉽게 프리미어 프로 편집 방법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해당 영상을 보면서 기본적인 그런 기능들은 익혔었고요. 욕심이 조금 생겼었던 그때에는 애프터 이펙트를 나도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학원을 유료로 끊고 다녔었어요. 토요일마다 6시간씩. 근데 결론적으로 기억이 진짜 하나도 안 나요. 정말 작은 기능도 기억이 1도 안 나. 그래서 그냥 돈만 버리고 그냥 유튜브에서 독학으로 쓰는 것만 쓰는 얼굴 공개 생각은 없는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정말 평범한 얼굴이어서 얼굴을 굳이 이렇게 보여드려도 이렇게 기쁨을 드릴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없는 것 같긴 한데 이미 어느 정도는 저는 공개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관이랑 이렇게 상관이라 그러나? 아무튼 반반씩은 공개를 한 상황이어서 나중에 이제 유튜브가 혹시라도 저의 본업이 된다면 그때는 전체 공개를 하는 거를 어느 정도는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은 저보다 남편이 더 제 얼굴 공개에 좀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유튜브가 메인 잡이 되고 남편의 허락이 떨어지면 그때는 전체로 공개를 한번 해보는 걸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재밌었던 일.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거를 가족들이랑 친한 친구들은 알고 있는데 제가 직장 동료분이나 조금 이제 평소에 연락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유튜브를 하는 사실을 굳이 알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몇몇 영상들이 알고리즘을 타고 그분들의 피드에도 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막 업무용 메신저가 막 날라와요. 수프님 저 보고 말았어요. 수프님 유튜브 하시죠? 막 이렇게 메시지를 주실 때 그때가 좀 재밌어요. 근데 이게 재밌다고 말하기만은 좀 그렇고 약간은 민망하면서도 약간 섬찟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약간 시원한 그런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 그때마다 드는데 아무튼 다들 좋게 봐주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행복하고 보람을 느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올린 영상을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또 도움이 됐다는 댓글을 남겨주실 때가 제일 보람이 되고요. 유튜브 하면서 가장 힘들고 회의감이 들 때는 정말 예쁘고 좋은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을 되게 오롯이 즐기지 못하고 카메라부터 찾는 내 모습을 볼 때. 그러니까 같이 있는 좋은 사람들하고 좀 더 교감을 하면서 그 순간을 즐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영상을 찍는 것에 되게 급급한 제 모습을 볼 때 조금 그때는 회의감이 좀 들어요. 자주 보는 유튜버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화면에 따로 적어둘게요. 예전에는 제가 한창 브이로그만 봤었는데 요즘에는 다시 메이크업에 엄청 빠져가지고 정샘물 원장님 채널하고 담스뷰티님 채널 이렇게 2개 열심히 파고 있습니다. 브이로그는 유명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정말 다 보는데 요즘은 특히 소소님 거 재밌게 보고 있어요. 팬입니다. 최고로 좋아하는 영상이 무엇인지도 물어봐 주셨는데요. 토맛님의 그 친구가 이제 귀 파주는 그런 상황극으로 만든 ASMR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저의 최애 영상입니다. 무려 이게 6년 전 영상인데 명작이에요. 이게 요즘에는 워낙 다른 ASMR 채널도 많고 되게 음질도 섬세하고 잘 만드신 분들의 영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무조건 이 ASMR 영상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유튜브 채널의 전망. 만약에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올해 꼭 도전을 해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제 일상생활 속에 변화가 좀 찾아오는 거라서 되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앞으로의 유튜브 계획을 물어봐 주신 분도 계셨는데요. 느리더라도 제가 지치지 않는 선에서 제 호흡에 맞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지치면은 이제 오래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체력에 좀 더 집중하면서 유튜브를 오래 하고 싶은 게 꿈입니다. 게으른 스푼.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에 관련된 질문들 들어갈게요. 전공 물어봐 주셨는데요. 전공은 옛날에는 신문방송학과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렸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직업은 IT 기업의 마케터를 하고 있고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B2B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직장에 들어가게 됐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제 원래는 방송에 나오는 언론인이 꿈이었어요. 기자나 아나운서 같은. 그래서 대학교 때 방송 아카데미를 반년 정도 다녔고요. 대학교 졸업 직전에 지역 방송국에서 라디오 리포터로 1년 반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지역 소식을 취재하는 라디오 기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이템을 정하고 이제 시민이나 관계자분들을 직접 섭외하고 인터뷰하고 또 그 방송에 필요한 소스들을 직접 편집해서 제가 출연하는 그 라디오 생방송 코너에서 그걸 소개하는 것까지 그런 라디오 기자 역할을 1년 반 정도 하다가 이직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프리랜서직이다 보니까 수입이나 고용 안정성이 좀 불안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기업에 취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케팅이랑 홍보 관련 직무를 목표로 다시 재취업 준비를 했고 운이 좋게도 지금 회사에 들어와서 이제 8년 차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첫 사회생활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있는 회사에서 신입 시절이었는데 지금도 물론 실수를 하지만 당시에는 내가 실수를 하는지도 모르고 실수를 하는 그러니까 실수를 마구마구 흘리고 다니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제 회사에서 외부인들이 방문했을 때 이제 목에 걸어주는 방문증이 거의 다 떨어져 간다고 팀장님이 제작을 하라 그래서 제가 제작을 맡았는데 이제 제가 제대로 안 본 거죠. 업무를 제대로 꼼꼼히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컬러 값도 업체에 전달을 하지 않았고 샘플도 진행을 하지 않아서 이제 본품이 딱 왔는데 저희가 까만색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새하얀 화이트 색상의 방문증이 몇천 개가 박스로 이제 회사에 온 거예요. 근데 이미 업체에서는 그거를 제작을 했기 때문에 원가가 다 들어간 상황이어서 뭐 환불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팀장님한테 많이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죠. 직장에서 슬럼프가 올 때, 평소에 힘들 때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지 이런 질문도 주셨는데 실은 제가 되게 긴 슬럼프를 겪고 있는 중이죠. 겪고 있어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자격이 있나 싶더라고요. 저도 이런 좀 슬럼프를 극복을 하고 싶어서 많은 분들한테 조언을 얻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답 중에 하나가 산책이었어요. 걸으면 일단 마음이나 이제 생각이 좀 정리가 되고 좋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나와 상황이 비슷한 혹은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책을 읽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관련 책들도 추천을 많이 받아서 읽었는데 도움이 실제로 많이 됐어요. 취준생에게 응원의 한마디 이렇게 남겨주신 분도 있는데 저도 취준할 때에는 이 취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정말 이별 사랑 노래만 들어도 그게 지금 취업을 못하고 있는 내 상황인 것처럼 해석이 돼서 막 맨날 울고 그랬었어요. 그 빅마마의 소리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를 보면은 진짜 나는 보여줄 게 너무 많은데 왜 기회를 안 주는 거야? 나는 아직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왜 나는 못하고 있는 거야? 약간 그런 가사로 들려서 맨날 울었던 아무튼 그만큼 되게 힘들고 예민한 시기를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뻔할 수 있지만 이건 정말 진리예요. 딱 나밖에 들어갈 수 없는 자리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문제인 거지 이미 어딘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이 시간을 견디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선배나 지인이 한 명 이상은 무조건 있을 거예요.
직접적으로 없으면 한 다리 건너서라도 물어보면 한 명은 꼭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현직자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실질적으로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먼저 그런 식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엄청 반가워 하실 거예요. 그분들도 실제 현업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는지, 어떤 것들을 자소서나 경험에서 강조를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게으른 스푼. 다음은 목소리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주셔서 이것도 묶어봤어요. 발음이나 발성 팁, 발음이 또렷해서 듣기 좋은데 타고난 것인지 아니면 노력인지, 낭독을 배운 적이 있는지, 목소리와 말투 어디서 영향을 받았는지 등등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제 목소리를 좋게 들어주신 거니까 이 부분은 되게 보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취업 준비할 때 그 방송 아카데미 다녔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실은 되게 많이 배우고 만들어진 목소리인 거죠. 실제로 제가 평상시에 또 말하는 목소리는 지금 이 목소리는 아니에요. 지금 되게 멋지게 말하고 싶어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거고, 친구들하고 말할 때는 지금보다 훨씬 편안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겠죠? 그렇겠죠? 근데 분명한 건 목소리는 연습하고 노력하면 충분히 좋아져요. 그래서 본인의 목소리가 좀 더 듣기 편한 목소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정말 요즘에는 유튜브에도 무료로 목소리가 좋아지는 법에 대한 강의를 올려놓으신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강의를 보면서 정말 열심히 하면 바뀝니다. 너무 신기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휴직 기간 중에 여력이 되면 제가 생각하는 목소리 좋아지는 그런 꿀팁들을 약간 콘텐츠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정리를 좀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발음이 좋아지는 팁은 다른 게 없어요. 입꼬리와 혓바닥 그리고 입술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움직여주시는 것 말고는 방법이 크게 없습니다. 발음이 안 좋으신 분들을 보시면은 이런 말을 할 때 쓰는 근육들을 정말 소극적으로 쓰셔서 좋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성심성의껏 내가 말하는 발음의 모든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내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말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평상시 말할 때도 정확한 발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발성이 좋지 않더라도 좋아 보이게끔 하는 팁을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다른 건 다 몰라도 말의 마무리 있잖아요. 말이 끝날 때에 하는 그 끝맺음만 조금 달라도 말투 전체가 달라 보이는 느낌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뉴스 말투를 따라해 보는 거예요. 내일은 맑을 전망입니다 라고 하면은 앞쪽에서의 하는 그런 말투는 신경 쓰지 말고 입니다 이것만 연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좀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하면서 좀 말을 싹 부드럽게 감싸주는 느낌? 뭐랄까, 이건 제가 조금 더 공부해서 정리를 좀 더 해볼게요. 아무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가장 큰 역할은 말의 끝맺음인 것 같아요. 걸으면서도 했습니다. 밝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음을 내리면서 마무리하는 연습을 정말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연습하기가 어려우면 그 말의 끝맺음만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게으른 스푼. 다음은 연애와 결혼과 남편에 대한 질문들을 묶어봤어요. 결혼 결심 이유를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연애를 되게 오래 했어요. 지금 남편하고는 7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고 2022년 올해로 연인으로서는 이제 10년이 됐는데, 연애 전과 지금의 제 모습이 남편으로 인해서 바뀐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바뀐 제 모습이 싫지가 않고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성격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편하고 연애하면서 남편과 좀 더 닮게 고쳐진 것들이 있는데, 그게 좀 쌓여지면서 드는 생각이, 나 이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되게 괜찮은 사람이 되는구나. 이 친구가 나를 되게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남편분과의 연애 썰. 지금 남편이 저랑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친구였어요. 근데 그냥 알고 지내는 친구라기보다는 더 가까운 사이의 친구였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정말 매일 같이 만나서 놀았고, 지금 이제 시어머니 되신 저희 어머님하고 이렇게 짜장면 먹으면서 걔네 집에 놀러 가기도 많이 했고, 중고등학교 때에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만나서 뭐 밥 먹거나 영화도 보던 그런 저의 남사친이었는데, 군대 제대를 하고 나서 이제 축하해준다고 이제 맥주를 먹기로 했어요. 근데 그날은 좀 그 친구가 달라 보이더라고요. 군대를 갔다 와서 그런가 싶은데, 아무튼 남편도 그때 당시에 저랑 비슷한 감정을 느꼈는지 그 이후로 관계가 되게 급전개가 돼서 사귀게 됐습니다. 남녀 사이에는 친구 없는 것 같아요. 남편의 MBTI는 INTJ. 남편은 되게 차분하면서도 엄청 웃기고 섬세하면서도 이성적인 편에 속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남편과 싸우면 어떻게 화해하나요? 저희가 누구 하나가 잘못을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사과를 한 적은 있어도 둘이서 싸운 적은 없어요. 10년 가까이 만나오면서 없어요. 결혼은 어떤 사람과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아까 바로 직전 질문하고 좀 연결된 답변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견이 다른 게 싸움이 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는 결혼을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의견이 당연히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의견이 다를 때 그게 싸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의견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내 의견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주고 어떤 말투와 방식으로 나를 설득하는지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권태기는 없었는지, 있었다면 극복법은 무엇이었는지, 이것도 질문을 주셨는데 권태기가 있었죠. 근데 남편은 없었고 제가 한번 세게 왔었는데 저는 일단 거리를 좀 둬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연락을 하지 말자라고 선전포고를 하고, 그동안 연락을 안 하는 사이에 제가 남자친구한테 꺼내지 못했던 그 모든 제 마음속의 말들을 장문의 편지로 막 썼었어요. 그때 A4 용지 4장이었는데 아직 남편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근데 아무튼 그거를 이제 일주일 뒤에 남자친구한테 직접 울면서 주고, 나는 이제 너랑 더 이상 못 만날 것 같다, 너무 서운하다, 막 이런 감정들을 막 쏟아냈었는데, 그때 정말 고마웠던 게 남편이 제 마음에 공감해주면서 본인은 이제 변치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을 좀 보여주니까 제 그 권태로움이 눈 녹듯이 막 사르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권태기 극복법은, 첫째, 서운한 게 있다면 혹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면 무조건 다 털어놔야 된다. 그게 글이든 말이든. 그리고 둘째, 그런 나의 마음 상태를 이해해주고 믿음을 줄 수 있는 남자친구를 만나야 된다. 둘째가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해. 근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권태기를 극복하자마자 바로 진짜 이 남자다 생각을 하고 결혼을 더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신혼생활과 연애의 차이점. 보통은 이걸 얘기할 때 그 남자친구가 집에 안 가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죠. 근데 일단 저는 결혼이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있다면 결혼하는 거를 저는 추천하는 편입니다. 연애 때는 좀 밀당도 하고 그 사람이랑 관계가 변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잖아요. 근데 결혼은 아무래도 연애보다는 그런 변화가 있을 만한 상황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잔잔한 호수처럼 그런 평안한 연애를 할 수 있는 게 결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아기를 낳으면 많이 달라진다고들 하는데 저는 아직 아이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트 장소로 추천하고 싶은 곳. 데이트 장소는 저희는 진짜 이렇게 식당으로 얘기하면은 뼈해장국을 너무 많이 먹으러 가서 뼈해장국으로 얘기 드리긴 근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산책으로 데이트를 많이 하는 편이어서 광교 호수공원 추천드릴게요. 거기가 이제 맛있는 커피숍도 많고 밥 먹을 때도 있고 또 이제 산책하면서 걷기에도 좋다 보니까 광교 호수공원 자주 갑니다. 게으른 스푼. 가치관에 대한 부분 답변 드리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좀 그래 보일 수도 있는데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것이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좌우명은 최근에 지금 제 심신의 상태를 위해서 정한 좌우명이기도 한데 내려놓자. 내려놓자. 여러분들도 힘들면 내려놓으세요. 살면서 어떤 점이 자신의 분위기를 결정짓는다고 생각하나요? 이게
내적인 부분을 기대하시고 주신 질문인지 아니면 외적인 부분을 기대하시고 주신 질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의 경우에 저의 분위기는 아무래도 이제 말투랑 목소리에서 많이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20대 때 주변 분들한테 이제 또래들보다 조금 어른스럽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게 이제 특히 전화 통화를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대면으로 만난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 듣고 제 나이가 꽤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다고. 게으른 수프.